일하고 있는 저는 김상덕이라고 하고요. 평화학, 종교, 미디어,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영이고요. 이사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전공은 실천신학이고요. 배운다는 자세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우라고 하고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교회사 해방 이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민영 박사님이 친구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서명삼이라고 하고요.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닥치는 대로 관심 있는 거는 다 섭렵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앞으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썰을 풀어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주제로 언론에 많이 좀 나오는 한기총,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 그때 TV조선인가 나오던 그 장성민 씨? 네네. 그 사람이 무슨 뭐 당을 급조해서 만들어갖고 후보로 나왔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장성민 그 사람을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했었어요. 정확히 죄명을 알아보니까 후보 당사자 캠프에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거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정광훈 목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교인들에게 이 사람을 찍으라고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이고 지금도 지금 결국은 그 김문수 그 만든 그 당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19대 대선 때 4천여 명한테 교인들한테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을 했었고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 그 판사한테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떳떳하다고 존경스럽지 않아요? 보내포시 예, 보내포시니까.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즘에 이제 미디어나 이런 공론장에서 기독교 인물, 특히 이제 목사를 가지고 이만큼 언론에서 다루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나? 일단 재밌잖아요. 기발.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장의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 쏙 귀에 들어오게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이분을 기사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저작거리 언어 플러스 근데 되게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언어도 사용하는 걸로 이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것만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된다. 예언자, 카리스마, 은사주의적. 청와대 그 가는 길목의 경복궁 돌담 옆에 그 광야교회라고 해요. 길거리 기도원처럼 사람들이 밤새도록 막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광화문 거기를 완전 뭐 집회 신고를 해갖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가봤었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이 진짜 모였던 거예요. 정광훈 목사는 그때 완전 막 와, 정말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시 못할 흐름이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수적인 분들에게 삶의 의미까지 주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많이 감격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 구조 속에 좀 어르신들도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를 역사의 주체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탁월한 운동가. 제가 궁금한 건 애국도 좋고 역사의 주체로 두는 것도 좋고 한데 왜 한기총과 정광훈 목사의 메시지가 그렇게 호응을 얻는가? 그것도 이것저것 좀 사실 따져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재미나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구국기도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1부, 2부를 나눠서 했어요. 1부를 한기총
소속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주축이 된 기도회, 구국 기도회 형태로 하고 2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익 인사들이 올라와서 조갑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서 좀 느꼈던 점은 그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계속 서서 계속 사회를 보고 이 사람이 계속 떠들다가 한 사람씩 불러 올려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냥 단상을 잠깐 내줘요. 예전에는 그래도 형식상으로 종교 집회와 정치 집회가 구분이 되는 건 없다면 정치적으로 우파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내지는 기독교인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 집회와 이제 정치를 구분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이제 정광훈 목사가 앞으로 나서면서부터 이 정치적 행동 자체가 종교적인 행동이고 이 종교적 행동 자체가 정치적인 완전히 이게 엮여버렸어요. 결합이 됐다. 정광훈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목사는 원래 정치하는 사람이다. 현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거니까 일관성 있는 분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치 집회의 성향을 넘어서서 일종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들이 가서 즐겁게 즐길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종의 문화 선교라고도 생각을 할 정도로 탁월한 콘텐츠를 만드셨다. 저는 그래서 이런저런 식의 뭐 진보 진영에서 정광훈 목사님 맨날 입이 험하고 말을 거칠게 하고 해서 약간 무시하는 그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정말 탁월한 뭔가 조직과 운동과 그런 게 좀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NCC 홍보 담당인데 저희 쪽에도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속 시원할걸요. 예, 나는 저렇게 말 못하는데 앞에서 말해주는 애가 있으니까 나는 쟤한테 그냥 약간의 후원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시의적절하기도 하죠. 이제 한국 사회가 되게 지금 답답한 사회라고 하는데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 해주면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고 뭐 영화 쪽에서 보면 마동석 같은 액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말과 집회와 문화 행사로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니까 거기에 뭐 찬반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원하니까 일단 나갔다 오면 의도치 않게 지금 정광훈 목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뭐냐면 유튜브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유튜브에 진출하셔야 됩니다. 예언자도 있고 대규모 집회를 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유튜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수입이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종교와 양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근절돼 본 적은 없는